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혼순 기자입니다. 이스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가워즈 이주호입니다. 이스타입니다.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새벽에 방송하는 이주호 앵커가 저녁 때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발칙한 경제 팬들을 위해서죠. 우리 저기 발칙한 경제 그 구독자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치기. 발치기. 네. 발치기분들 제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일단 아시아나항공 세금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또 아시아나항공 금호 와처. 그쵸. 패드 와처, BOK 와처, 금호 와처. 세금을 좀 내야 되게 생겼는데 그리고 아마도 금호 고속도 세금을 맞지 않을까 라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요즘에 또 제가 인터넷 용어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레카충. 네. 이슈 있으면 끌고 와야죠. 터지면 달려들어서 네. 클릭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드는 네네. 열심히 사는 우리의 사이버 키보드 워리어. 네네. 예,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이주의 그거가 메타버스를 하고 제가 NFT를 하고 우리 사전론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VR, AR도 같이 돼야 이게 네네. 되는데 오늘은 뭐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오셨네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저 금호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하게 NFT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지만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왜 쓸모가 있냐라 그러면은 그냥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심. 그렇죠. 네, 이 그림을 복사할 수는 있지만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심. 그리고 나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 쓸 수 있다라는 플렉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너는 명품 쓸데없지만 사지 않냐? 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집행검 왜 들고 다녀? 그러면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샤넬백은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네. 사람들이 우와 그러잖아. 네, 집행검도 우아해. 우와 하잖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국세청에서 한 1,000억 정도 추징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금호터미널을 인수할 때 그랬다. 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정도만 공시가 됐고요. 보도는 참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왜 추징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1,000억 정도 세금을 두드려 맞았는데 네. 왜 맞았는지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세청 취재는 잘 안 돼요. 그냥 뭐 공시하니까 좀 나오기는 하고 근데 국세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조직은 그 세금을 추징하는 조직이지 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네.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따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시아나항공 1,000억이나 세금을 맞았는데 주가도 안 빠져요. 네.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면 빠질 텐데. 네, 그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나항공의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3,000억 돼요. 네네. 2,860억인데 네. 여기에 추징금이 1,000억이 더 들어가면은 사실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워낙 거기가 리오프닝주 네. 항공주가 그 관련이죠. 야 네가 뭐 실적을 내봐야 얼마나 내겠냐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 예, 그걸로 주가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거의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거기 공시 나온 걸 보면 한 2016년에 금호 터미널 지분을 금호 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이다. 뭐 이렇게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게 뭐 그냥 그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버나 네네. 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꼭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시아나항공이 금호 터미널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금호 터미널이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광주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광주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는 터미널이 있고 백화점이 있죠.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한 2,700억 원에 회사를 그러니까 금호 터미널을 매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매각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박삼구 회장한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박삼구 회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박삼구 회장이 그 금호 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네.
회사, 네네. 그러니까 금호 기업이라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사실 박상구 회장의 지분이 있는 거고 그 회사 법인을 통해서 뭐 대출도 받고 투자를 받고 막 그런 회사인데 네네. 그냥 사실 그냥 박상구 회장의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2,700억에 네.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 이게 금호터미널이 2,700억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네. 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신세계백화점이 저 집값이 없어가지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 2년은 아니고 네. 이 갱신 청구권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년. 20년. 네, 20년에서 전세금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천억을 내고 네네. 이 부지에다 내가 백화점을 지어서 살겠다. 뭐 이게 이 얘기는 이전에 제가 그 백화점 부지 관련한 논란 편이 하나 있을 테니까 그 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금을 5천억을 받았는데 네, 전세금이 5천억인데 예, 근데 그걸 2,700억에 파는 게 그 말이 돼요?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물론 회사라는 거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네네. 정확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 그 약간 현금으로 그냥 5천억을 얘기했던 거지 거기에 뭐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거기서 그 이런저런 현금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까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비싼가 안 비싼가 뭐 이거는 잘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네. 당시에 그 아시아나 항공의 2대 주주, 그러니까 네. 최대 주주는 금호 산업이고 네. 2대 주주가 이제 금호 석유화학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비슷해 보이지만 박삼구, 박찬구 그쵸. 둘은 형제난을 형제. 겪으면서 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2대 주주가 금호 석유인데 금호 석유가 그 당시에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걸었어요. 주주로서.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라고 우리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을 네.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왜 이게 그럼 금호터미널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 네. 뭐 그리고 왜 팔았냐? 이 두 가지가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 그 아시아나항공 쪽은 그랬어요. 아,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네. 회사 가치가 2,700억이 나온다.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금호터미널 매각 실사 보고서 위조 논란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논란인데 네. 이때 당시에 삼덕회계법인이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삼덕회계법인이 그 금호터미널의 실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회계사를 고발을 해요. 다시요, 다시. 그러니까 삼덕회계법인에서 그걸 했는데 네. 평가 보고서를 네, 냈어요. 네. 근데 그게 회계법인이 하는 게 아니죠. 회계사가 하는 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계사가 그거를 써서 금호터미널의 매각 가치를 정해준 건데 네, 네. 그 회계법인이 네. 그 회계사를 고소를 해요. 얘가 네가 잘못 가치를 평가했다. 아니요. 그래요? 그 도장을 위조했다. 아, 도장을 위조했다. 우리 회계법인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아. 이 사람이 무단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도장을 가져다 찍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요. 오. 그러면서 그게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좀 의아무야 좀 되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금호석유는 이제 배임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고서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소를 취하를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뭐 저런 얘기에 뭐 제 또다시 불거진 형제나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 좀 있었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힘 있는 분이 좀 중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어쨌든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 소는 취하가 됐어요. 네. 그리고 3대 주주는 그 당시에 금호그룹의 사실상의 주인이었던 산업은행이었어요. 네. 근데 2대 주주는 소를 제기하고 그냥 석연찮게 넘어가고 네네. 3대 주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거기 평가를 했던 회계사는 사문서 위조 네. 혐의로 고소를 하고 네네.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냥 넘어갔다는 게 뭐 매각한 거죠. 네네. 2,700억에.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후에 조금 발견했던 그 어떤 보고서가 하나 네네. 있었는데 네.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 좀 복잡하니까 그냥 좀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네네.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예전에 저희가 기내식 사건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기내식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네네. 아시아나 항공이 물건을 사주는 거죠. 네. 근데 되게 많이 좋은 가격에 사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권이죠. 그쵸. 아시아나 항공이 게이트고메라는 회사한테 그 기내식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네. 근데
다른 애는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면 그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받지 않고 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금전적인 것이 없었어요.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돈을 그 금호기업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박삼구 박삼구 회장의 회장이. 회사에다가 그 돈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아니 아시아나항공이 자기랑 관련 있는 자산을 팔았는데 일종의 네.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형자산을 팔았는데 왜 돈을 박삼구 회장이 받아가지? 네. 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네. 그 사건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그때 제가 입수했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게이트 구매에서 그 금호에다가 돈을 주는데 네. 그 돈을 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야, 니네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호에서 아, 저희 그거 금호 터미널 살 거예요. 라고 답을 해요. 금호 기업에서요? 네. 어. 금호 터미널을 사겠다. 네네. 그러면 이게 그쪽 게이트 구매에서 아니 금호 터미널은 되게 비싼데 네. 우리가 2천억을 준다고 해서 니네가 그걸 살 수 있어? 네.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그쪽 그 금호 쪽에서는 그거 내 거라서 괜찮아. 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가 나야. 예.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게이트 구매에서 아니 너네가 최대 주주는 맞는데 네. 개인 주주 비중이 70%, 너네 말고도 70%의 나머지 주주들이 있다. 네네. 그러면 너네가 그걸 그 가격에 매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네. 라고 얘기했더니 금호에서는 아 그게 우리가 그걸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면 네. 주주총회를 거쳐야 된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계열사로 안 가지고 있고 네.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한 걸로 갖고 있어. 네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용도로 매각을 하면 주주총회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사회는 어차피 다 우리 편이야.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이 금호터미널을 인수를 하는 이유가 그 아까 전에 그 박삼구 회장이 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네. 자기의 사재를 다 썼어요. 네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우리 회사 살리는데 써주세요라고 다 썼어요 돈을. 네, 네.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몇 년 만에 거의 한 7천억 되는 돈을 마련을 해서 네. 그 금호그룹을 다시 사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그 7천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을 하냐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빌리기도 하고 여기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해서 사긴 샀어요. 네. 그러면 빌렸다 그러는 건 어딘가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갚아야 되는 그 돈을 네. 그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금호 터미널이라는 알짜 회사가 네. 내가 산 회사 밑에 거기 딸려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걔를 내가 헐값에 사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 주고 회사를 샀는데 네. 저기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얘가 2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50만 원을 딱 가져가는 거지. 네. 근데 이 회사는 200만 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그 위에 회사를 살 때 샀던 돈을 갚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이 있었다면 네. 아시아나항공이 좋은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헐값에 금호기업 박삼구 회장이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고서상의 문제. 야 이게 금호터미널을 헐값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네. 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그럼 진짜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을 오너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게 맞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했던 거고 갑자기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다가 세금을 1,000억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헐값에 팔았는데 네.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 더 내지? 그 부분이 조금 네.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그 회계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네네. 내가 보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기 자산을 헐값에 오너한테 매각을 했는데 네. 물론 배임 같은 거는 둘째 얘기예요. 그건 형사처벌해야 되는 네네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세금을 맞을 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까 전에 기사에서 다 금호터미널 매각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그게 왜 매각을 왜 세금을 맞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없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있어요. 법인인데 내가 네. 1,000억짜리 자산이 있었는데 얘를 사실은 2,000억에 팔아야 해요. 네. 이건 2,000억짜리니까.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2,000억에 팔았다면
나는 돈을 벌었겠죠. 2천억을 벌었겠죠? 예. 그러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2천억에 팔지 않고 네. 1,000억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나는 1,000억이 비니까 네. 법인세를 안 내겠죠. 그렇죠. 네. 그럼 국세청은 너는 사실은 2천억으로 팔아야 되는 자산이 있었고 네. 그 자산을 팔았다면 너는 법인세를 냈어야 했어. 너는 저가 매각을 통해서 법인세를 탈루한 거야. 네. 이게 세법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세청은 금호터미널의 가격이 2,700억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을 어떻게 날 거냐면은 네. 나중에 네. 먼 훗날 결론을 어떻게 날 거냐면은 이 건이 횡령이었다, 배임이었다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재판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불법이다라는 것은 그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죠. 네. 이게 불법이냐 저가 매각을 한 거가 맞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국세청에서 이거는 헐값 매각을 했으니 법인세를 때릴 겁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 네.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최소한 헐값 매각이라는 근거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 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네. 우리가 문제 제기했었던 금호터미널이 헐값 매각됐다. 아시아나의 자산을 박상구 회장이 빼갔다. 네. 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퍼즐들을 이용해서 네.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거는 헐값 매각이었다라고 제가 의혹 제기를 했던 건데 네네. 뭐 저만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네. 많은 기자들이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확인했다. 이게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런 거는 저기 재판부에서 확인할 문제지만 네네. 우리는 이거를 헐값 매각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때리겠다. 라는 문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네. 그러면 싸게 산 쪽은 네.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러니까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얘가 제가 지금 돈이 좀 많아요. 네네. 그래갖고 우리 집이 없는 이주 앵커를 위해서 네. 제가 한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진짜죠?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에 그냥 팔게요. 네. 그럼 이주 앵커는 땡큐죠. 네, 그죠.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길까요? 우리 그거 다운 계약서라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헐값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큼을 증여한 걸로 간주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주 앵커한테 팔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10억을 아파트와 10억이란 현금을 증여한 게 돼요. 준 거죠.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 앵커가 내야 돼요. 네네. 그럼 다시 이거를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근무 기업이 돌고 돌아서 지금 근무 고속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근무 고속은 이거를 헐값에 샀기 때문에 네. 그 적정 가치 대비 헐값으로 산 것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증여 간주. 이건 사실상의 증여다라고 간주하면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저는 추정해요. 네네. 왜냐하면 국세청이 아직까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네. 그쪽에서 세금을 냈다는 얘기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원래 확인은 안 해줘요 이런 거는. 네네. 근데 이 스킴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이게 헐값에 매각한 사람은 법인세를 내야 되고 네. 헐값에 매수한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스킴으로 가게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뉴스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의미가 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저희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증거를 저희가 뭐 압수수색을 해서 뭘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때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뺐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고, 그 건 때문에 뭐 그 중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박삼구 회장은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기내식 건으로 구속이 돼 있고, 네. 그때 또 문제 제기했던 또 다른 건 금호 터미널 헐값 매각 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 일이 사실 맞는 것으로 보인다. 와. 그리고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수천억 원이 되는 돈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 갔거든요. 그럼 거기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몇 년에 걸쳐서 그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게 벌써 2016년 사건이니까 5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이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부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네.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제 제 방송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예. 근데 330분 정도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거 좀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다른 때에 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오실 거로 그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상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2016년에 저는 그 권 기자한테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쵸. 시리즈로 들었었고 진짜 뭐 시시때때로 들었었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찾아가면 팟캐스트나 이런 데 뭐 찾아가면 팟캐스트 발췌문제 가면은 이 사건을 거의 그대로 들어보실 수 있을 네네. 거예요. 거의 그대로 그때 의혹 제기했던 거에서 달라진 건 단 한 가지예요. 국세청이 확인했다. 그리고 공식화가 된 거죠. 물론 아시아나항공은 뭐 행정소송을 하든지 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밝혀지게 될 거고 우리가 그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라는 네네.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근무 취재하면서 그 재벌의 그 자금 돈 버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 계열사의 이동, 네네. 계열사에 뭐를 사고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돈들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더 그때 약간의 울분이 있었던 거는 네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백주대낮에 그냥 돌아다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일이 없구나. 말씀드렸잖아요. 2대 주주도 소를 걸었었고 3대 주주는 산업은행이었고 심지어 산업은행은 최대 주주였어. 금호 네. 산업의 최대 주주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네. 검찰이 움직여서 수사를 하고 국세청이 움직여서 세무조사를 해야만 네. 잘못인 거지. 그들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게 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좌절을 해. 어우, 이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그냥 이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기보다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정말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굳이 네네. 신경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총선을 하는데 그 지역 기업을 건들면 안 된다고. 네네. 뭐 그런 얘기 자꾸 듣고 그러다가 요즘에 그전 공정거래위원회 이후에 검찰에 이어서 국세청까지 네네.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다소 우려하는 그러니까 그냥 다소 우려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그 돈은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게이트콤에도 그렇고 금호 고속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거라면 네네. 금호 고속에서 돈을 다시 빼내야 되는 방술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면 금호 산업이라는 그러니까 금호 산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금호 고속의 자회사인데 네네. 금호 산업은 지금 상장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장사들의 개인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라는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해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이효윤님이 시간에 다닐까 아시아나항공 왜 올라갈까요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단기 주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세금 추징 받아도 이게 저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가에 뭐 별로 반응을 안 주는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사건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다소 복잡하고 네. 시장 참가자들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잘 모를 때는 주가 잘 안 움직여요 원래. 근데 그럴 때 그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저평가로 반영이 돼요. 그렇겠네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회사가 이제 소외가 되고 그렇죠. 소외가 되면 단기 급락은 없겠지만 그냥 계속 저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 산업 간의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건 전혀 모르거나 예.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리오프닝주 뭐 연말 여행 관련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그쵸. 이런 뉴스와 상관없는. 예.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자꾸 누적이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게 되고 네네.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주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딱자기님이 지령받고 3% 악플 달고 왔다. 뭘 지령하셨어요 이거? 아니 왜? 지금이 아니고 네. 5시부터 한다니까 3%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300명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네. 3%가 5시로 시간을 당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5시 이후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5시 이후에. 진짜 지령 내리셨구나. 그리고 또 이제 3% 가서는 아니 박지성 3% 형제는- 가족께서 왜 이래? 아니 그 발전 형제가 패밀리 채널이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가족이야. 그리고 뭐 다들 농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3%TV 워낙 그 출중한 채널이라 그리고 워낙 친하시니까요. 네, 예. 저희가 뭐 거기다가 디스를 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영향이나 받겠습니까 영향도 이거? 없고. 농담인 것도 아시잖아요. 아까 네네. 제가 아까 뭐 20억 아파트 얘기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예. 그러면은 이런 조금 이렇게 어두운 얘기 말고